동화를 보면서 학대사가 어떤 방법으로 옹고집의 고집을 고쳐놓았는지 생각해보자. 자,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 옛날 옛날에 옹달 우물과 옹연못이 있는 옹진골 옹당촌에 옹고집이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그런데 옹고집의 성격이 얼마나 고약한지 마을 사람들 모두 혀를 내둘렀어요. 옹고집은 늙은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아파 누웠어도 약 한 첩 지어다 주지 않았어요. 게다가 추운 겨울날에도 어머니 방에는 불을 떼지 않았어요. 못된 심보를 가진 옹고집은 스님이 오는 것도 싫어했어요. 그래서 가끔 스님이 시주를 얻으러 와서 문을 두드리면 몸을 꽁꽁 묶어놓고 마구 때려서 내쫓았어요. 그래서 스님들은 옹고집 집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어요. 한편 월출봉 산속에 도사 한 분이 살고 있었어요. 도사는 귀신도 놀라 자빠진다는 도수를 부렸어요. 이 도사에게는 제자들이 많았는데 그중 가장 뛰어난 제자가 학대사였어요. 하루는 도사가 학대사를 불렀어요. 듣자 하니 옹당촌에 사는 옹고집이 스님들을 괴롭힌다고 한다. 내가 좋은 말로 타일러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여라. 학대사가 도사의 분부를 받고 길을 나섰어요. 산을 내려간 학대사는 여러 마을을 지난 뒤 해질 무렵이 되어서야 옹고집의 집에 도착했어요. 학대사는 목탁을 두드리며 하인을 불렀어요. 잠시 후 늙은 하인이 살금살금 나오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스님, 이 집이 어떤 집인 줄 모르세요? 주인 나리가 알면 난리가 나니까 얼른 다른 집으로 가세요. 학대사는 눈을 감은 채 대꾸했어요. 어허, 옹고집은 스님들을 왜 그렇게 못살게 군단 말이오. 내 오늘 옹고집에게 그동안의 죄를 씻을 기회를 주기 위해 왔소이다. 주인에게 학대사가 찾아왔다고 전해주시오. 잠시 후 화가 잔뜩 난 옹고집은 학대사를 불렀어요. 학대사는 태연히 옹고집 앞으로 가 그동안의 잘못을 뉘우칠 기회를 주겠다면서 대신에 황금 10만 양을 시조하라고 했어요. 옹고집은 학대사의 말에 기가 막혔어요. 이 중놈이 나를 완전히 업신여기는구나. 당장 이놈을 묶어 볼기를 쳐라. 학대사는 하인들에게 꽁꽁 묶여서 곤장을 맞았어요. 하지만 학대사는 도술이 높아서 아무리 많이 맞아도 아프지 않았어요. 매를 맞고 풀려난 학대사는 옹고집을 혼내줘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학대사는 지푸라기로 허수아비를 만들었어요. 그런 뒤 입김을 부니 허수아비가 옹고집으로 변하는 게 아니겠어요? 가짜 옹고집은 생김새부터 행동거지까지 진짜 옹고집과 똑같았어요. 그런 가짜 옹고집이 진짜 옹고집의 대문을 열고 들어가 크게 외쳤어요. 이놈들아, 주인 날이 오셨는데 나와서 인사도 안 하느냐? 하인들은 놀라서 머리를 조아렸어요. 그때 방에 있던 진짜 옹고집이 고개를 내밀었어요. 그런데 자기와 똑같이 생긴 사람이 마당에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가짜 옹고집은 진짜 옹고집과 눈이 마주치자 제가 먼저 하인들에게 호통을 치는 것이었어요. 아니, 저놈은 누구냐? 누군데 함부로 내 방에 들어가 있느냐 말이다. 당장 끌어내지 못할까? 진짜 옹고집은 정말 황당했어요. 하인들도 마찬가지였죠. 모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옹고집의 아내가 재빨리 관하로 뛰어갔어요. 사또, 지금 내 남편이 둘입니다. 그중 누가 진짜인지 가려주십시오. 그게 무슨 소리냐? 남편의 얼굴을 못 알아보는 아내가 어디 있단 말이냐?
사또는 옹고집의 아내에게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는 괴이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사또는 두 옹고집을 관하로 불렀어요. 그런데 두 옹고집은 서로 자기가 진짜라고 우겼어요. 제가 진짜이고 저놈은 가짜이옵니다. 네 이놈, 감히 어디다가 삿대질이냐? 사또, 가짜는 바로 저놈입니다. 사또는 고민에 빠졌어요. 두 사람은 얼굴에 난 점까지 꼭 닮았기 때문이에요. 그때 이방이 사또에게 집안 내력에 대해 물어보자고 말했어요. 두 옹고집은 들어라. 각자 자신의 재산은 얼마인지, 집안 내력은 어떻게 되는지 말해 보아라. 먼저 진짜 옹고집이 대답했어요. 그런데 진짜 옹고집은 말을 더듬거리기만 할 뿐 옳게 말하지 못했어요. 그는 너무 게을러서 재산이 얼마인지도 몰랐고 집안 내력이 어떻게 되는지도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가짜 옹고집은 집안 창고에 있는 감자의 개수까지 정확하게 말했어요. 더구나 집안 내력에 대해서도 막힘이 없었어요. 사또는 가짜 옹고집이 진짜라는 판결을 내렸어요. 결국 가짜 옹고집은 집으로 돌아가고 진짜 옹고집은 곤장을 맞고 마을에서 쫓겨났어요. 옹고집은 이곳저곳을 떠돌며 밥을 얻어먹었어요. 그제야 그는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뉘우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그날도 옹고집은 배고픔을 꾹 참고 잠을 청했어요. 그런데 어디선가 산새가 서글프게 울기 시작했어요. 옹고집은 고향에 두고 온 가족들 생각에 눈물을 글썽거렸어요. 그때 월출산 도사가 옹고집 앞에 나타났어요. 이보게, 왜 그리 슬피 우는가? 옹고집은 참회의 눈물을 뚝뚝 흘리며 그동안 있었던 일을 말해주었어요. 이 정도면 충분히 반성했다고 생각한 월출산 도사는 옹고집에게 부적을 한 장 주었어요. 이것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게. 그러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야. 옹고집은 부적을 들고 서둘러 고향집으로 달려갔어요. 집에 도착하니 아니나 다를까 가짜 옹고집은 순식간에 지푸라기 인형으로 변했어요. 그 뒤 옹고집은 어머니에게 효도하고 가족에게 자상한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시주를 받으려는 스님이나 거지들에게도 따뜻하게 대해주었고요.